안녕하셨습니까? 어머니 나의 어머니의 이익선입니다. 이 찬바람 부는 겨울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계절이면은 유난히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랫목. 네, 예전에 시골집마다 다 그 뜨끈뜨끈 설설 끓는 아랫목 놀러 가곤 했었는데 두꺼운 요를 이렇게 젖히고 나면은 새까맣게 탄 자국도 있곤 했죠. 요즘같이 좋은 이 보온 밥솥이 없던 시절에 우리네 어머니들께서는 갓 지운 밥 못 먹는 아이들 행여식을까 이 밥을 식히지 않으려고 그 아랫목을 잘 활용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찬바람 달고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따끈한 밥상을 차려내 주셨죠. 그때 그 밥그릇에서 느껴지던 온기야말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큰 사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겨울 아랫목처럼 따끈따끈한 어머니의 이야기, 오늘도 어머니 나의 어머니에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오늘 주인공은요, 아주 거침없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100만 명의 행복을 책임지고 계신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말이라 얼마나 바쁘실까 싶으신데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뭐 우리도 마치 이제 김장하는 것처럼 이제 네. 내년 살림을 지금 이제 준비하는 시기라서 이제 예산 편성하고 사업 확정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하고 뭐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TV에서 뵈니까 사모님하고 굉장히 막 알콩달콩 재미지게 네. 사시는데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 나온다 하시니 뭐라 특별히 말씀 안 주시던가요? 뭐 저는 제 아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방송 관련해서도 뭐 옷도 좀 챙겨주고. 네. 어떻게 오늘 코디도. 네네. 좋습니다.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나 네. 뭐 이런 거 조언도 해주고 했는데 어머니 얘기 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하고 오라고 네. 계시더군요. 네. 일단 저희 프로그램에 그 초대되신 분들의 상당수가 어머님이 자꾸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단 먼저 알려주실 사항은 어머님께서 현재 건강이 많이 나쁘세요. 건강은 나쁘시지만 지금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한참 혼자 이제 사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잘 걷지도 못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매우 힘겨워하세요. 올해 연세가 어찌 되시나요? 87이신데 네. 이제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연세가 많은 편은 아니세요. 그런데 네. 이제 젊은 시절에 고생을 너무 하셔서 많이 망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좀 안타깝죠. 오늘은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풀어주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의외로 시장님 어머님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많지는 않고 네. 그렇지만 오늘은 있는 그대로. 네. 어머님과 아들의 관계는 워낙 특별합니다만 시장님은 더욱 특별하신 관계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누구도 알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들이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그렇죠.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처럼 모든 형제들, 저희가 7남매인데 모든 형제들 또 우리 자매들하고도 가까우셨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어머님이 좀 각별한 존재시고 또 어머님이 제게 주신 믿음이나 또 격려 이런 것 때문에 그 험한 상황을 제가 견뎌 나올 수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에 좀 각별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존재여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죠. 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저한테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여전히. 네. 뭐 저만 착각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머니한테 좀 더 각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저도 나이 들어서 이제 뭐 한참 또 되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 마음을 이제서야 조금씩 아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제가 알았던 어머니의 마음 또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피상이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떠나실 때가 다 돼간다 싶으니까 참 후회되는 것도 많고 네. 또 새롭게 보게 되는 어머니의 과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님은 큰 행운아십니다. 네. 어머님이 생존해 계셔서 이런 아들의 메시지를 보고 들으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네. 어머니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고향이 안동이시라고 이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럼 어느 지역 분이신지 두 분은 또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이제 가족들이 살던 곳은 청량산이라고 이제 경북 지방의 꽤 큰 산, 산자락인데 예. 영양, 예. 봉화, 봉화. 안동 이 3개 군의 접경 지역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산 꼭대기죠,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아버님은 영양 분이시고 아버님은 안동 분이셔서 영양에서 산 넘어와서 네. 아버님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어머님은 아버님 얼굴을 결혼식 하는 날 처음 봤다고 해요. 어머. 전에는 많이 그랬죠. 아니 그래도 어떻게 대충 한 번은 보시지 않나요? 못 봤대요. 아예 못 보시고. 못 보고. 근데 그게 더 다행인 것은 네. 어머니가 자기 용기를 내서 그 결혼식 할 때 네. 슬쩍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보통은 슬쩍도 못 보고 신혼방에 들어가서 본 경우도 많다고 하죠. 세상에. 근데 슬쩍 봤더니 마음에 드시더랍니까? 잘생겼다고 하시네요. 시장님은 어느 분을 닮으셨습니까? 저는 어머니를 많이 어머니. 닮았다고 합니다. 예. 아, 그러셨구나. 아니, 좋은 틀이신데요. 두 분을 적당히 이렇게 잘 섞어서. 저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해요. 그러시군요. 지금 칠남매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럼 시장님은 총 서열이 몇 번째신가요? 몇 남, 몇 녀에? 어머니는 저를 이제 주로 넷째라고 불렀죠. 넷째 아들. 넷째 아들. 그런데 이제 오남이 있는데 아들로는 넷째. 아들로 넷째. 전체로 하면 5번째. 5번. 그러니까 누님이 한 분. 누님, 형님 셋,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아, 그러시구나. 이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유년기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네.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쉽지 않게 보내신 거는 네.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주로는 이제 그 뙤약볕에 콩밥 매든 생각. 또 어머니가 새벽에 이제 저희들 추울까봐 네. 그 소갯집이라고 하는 그 화전민들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지은 브로크 담집이 있는데 그게 바람이 숭숭 통하거든요. 엄청나게 네네. 추운데 집안에 밥 그릇에 물을 떠놓으면 그게 네. 얼어서 터질 정도로 아. 추운데 어머님이 이제 새벽에 꼭 일어나가지고 이제 군불을 한 번씩 떼주세요. 자는 우리 아들, 딸들 추울까봐. 그런데 그 가끔씩 보면 어머님이 부엌에서 우시던 걸 자주 봤어요. 너무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가끔 이제 저희한테 들킬 때가 있는데 그러시면 이제 연기 때문에 우시는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근데 저희는 알죠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렇게 힘겹게 사시던 모습 많이 기억나죠. 뭐 낮에 남의 밭 일해주고 오셔서 뭐 또 밤에는 술장사도 하시고 막걸리를 비접하셨거든요. 뭐 약도 떼어다 팔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낮에는 가끔씩 이렇게 뭐 술독 들고 뭐 이렇게 피하고 왜냐면 밀주 단속 나오고 하니까 네네. 예. 또 뭐 살림개 단속 나오면 네. 그 나무 떼는 게 또 불법이잖아요. 그것도 막 치우고 이러던 이제 험한 삶을 살았던 기억이 많이 나죠. 네.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릴 때 그 일기를 쭉 쓰셨다고 들었어요. 17살 때 쓰신 일기에 이 어머니 모습을 묘사하셨는데 제가 좀 그 네. 부분 짤막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햇볕에 그을린 검은 얼굴에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뒷산, 앞산, 콩밭, 고추밭을 매셨다.
일요일이나 방학이면 나도 엄마를 돕겠다고 호미 들고 엄마 따라 뒷산에 가서 콩밭을 메었다. 밭 메고 먹는 보리 밥맛이란 그리 좋을 수가 없었다.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도우면서 굉장히 낙천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춘기시니까 네. 17살이면 도대체 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난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기를 쓰셨을까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성남으로 이사 온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계기는 사실 공장을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서요. 힘들어서 하루하루 기록 남기면서 또 희망이라는 거 한 번씩 또 설계해 보면서 썼던 건데 그 중에 저도 잘 몰랐는데 그걸 찾아내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시골에 있었을 때 이제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본 거죠. 그때보단 지금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러셨구나. 그때는 먹는 것조차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 성남으로 이사 와서 공장 생활을 하면서는 학교는 못 다녔지만 그래도 먹는 것까지는 그래도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어머니가 하셨던 일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집안일, 밭일 빼놓고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막걸리도 빚으셨고 장마에 아까 약도 잠깐 약도 떼어다가 파시고 정말 안 해본 게 없으시죠.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잠깐이라도 이렇게 낮잠을 주무신다거나 느긋하게 계시는 거는 저는 제 한 기억에 번도 못 어머님이 뵈셨을 낮에 거예요. 자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는 거에서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꼭 저희가 자고 나면 주무셨고 저희가 깨어나기 전에 먼저 깨졌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누워 계신 기억이 없어요. 아플 때 말고는. 그 아프셨을 때 다섯째 아드님인 우리 시장님이 전속 치료사 역할도 네. 하고 또 미용사 역할을 하셨다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님이 워낙 힘드셔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자주 몸살이 나셨어요. 아하, 너무 힘드시네요. 네, 덩치도 꽤 크신데 몸살이 네. 자주 나서 이제 몸살이 나면 이제 치료를 하는데 마땅한 약도 없고 하니까 뭐 약국도 없는 거고 하니까요. 그때 당시 하던 치료법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귀신을 쫓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많이 그랬죠. 네네네. 예. 그래서 객귀 물리기라고 하는 걸 했죠. 객귀 물리기. 네.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휘젓고 이러는 건가요? 비슷한데 아니, 그건 그건 아니고. 아니고요. 예. 그 무당이 하는 거고.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칼, 또는 낫을 갈면 네. 그 순물이 생기는데 예, 생기죠. 뽀얗게. 그 순물, 네. 그 순물을 어머니 누워 있는 어머니 예. 이빨에다 식칼을 대고 이렇게 부어주면 네. 그 귀신이 물러간다. 물러간다. 이래가지고 도망간다. 그래서 아. 제가 그 주로 전담이었죠. 칼 갈아서 순물 내고 객귀야 물러거라, 네. 객귀야 물러거라. 이걸 하고 나면 네. 신기한 거는 네. 낫더라는 거예요. 진짜로요? 네. 그것 때문에 나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몸살은 시간 지나면 낫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심리치료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그걸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칼을 가시면서 엄마가 꼭 나야 되는데 그런 엄마가 것도 꼭 있죠. 나야 네, 되는데 네. 그 염원이 거기 들어간 게 아닌가. 제가 그래서 칼을 정말 잘 갑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으시잖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는 어머니하고 정서적으로 교감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네. 저한테 뭘 많이 시키셨어요, 어머니가. 저도 흔쾌히 많이 잘했고. 그러죠. 근데 그럼 그중에 미용사는? 과거에는 이제 그 염색약이 예. 그 페인트 칠하듯이 칠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화학작용으로 이렇게 예. 변색하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까만 염색약을 머리에 칠했죠. 하나씩, 네, 몇 올씩 이렇게. 몇 올씩. 네, 네. 아, 근데 그걸 이제 칫솔로 칠하는데 아하. 제가 그걸 많이 해드렸어요. 섬세하셨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묻으면 안 되거든요. 아하. 이제 두피에도 많이 묻으면 안 되고. 근데 그걸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씩 빗어드리는 거죠. 칠해서 빗어드리고. 근데 제가 그걸 많이 했는데 어머님이 저를 많이 시키셨어요. 그게 제일 잘하니까. 제 전담이었어요, 전담. 뭘 잘하면은 자꾸 시키죠. 자꾸 시키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이걸 해드린다. 기쁨을 드린다. 네, 네. 어머님도 시장님을 많이 찾으셨지만은 시장님도 또 어머님께 심정적으로 의지하고 기대고 뭐 그런 관계신데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사실 이 대목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어머니 걱정 안 시키려고 몸으로 때운 일이 있었다. 이건 또 뭡니까?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네. 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한테 폭행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이유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제가 준비물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걸 안 했던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던 네, 건가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봄에는 보리를 한 대 밭에서 주워서 내라고 돼 있고 네. 가을이 되면 논에서 나락을 한 대 주워서 내는 게 이제 학생들한테 부과되는 의무였는데 아, 그게 실제로는 논밭에 그렇게 보리와 나락이 남아 있질 않죠. 그쵸. 그냥 실제는 집에서 가져오라는 거였는데 네. 저는 워낙 어머님이 힘들게 사시고 하니까 제가 진짜 논에서 주운 것만 갖다 줬어요. 예를 들어 밭에서 주운 보리만 갖다 네. 주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거죠. 아하. 시킨 날부터 제가 계속 논밭을 뒤져도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갖다 주고 이 논에 갔더니 이것밖에 없더라. 그러면 이제 맞는 거죠. 사실 집에서 포고라는 얘기였는데 저도 그건 알았지만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또 애를 괴롭혔던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미술 뭐 준비라든지 뭐 실습 준비라든지 하면 준비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혀 준비물 얘기를 어머니한테 안 했죠. 그것도 돈이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막 많이 폭행도 당하고 심하게는 제가 화장실 네. 청소? 푸는 거. 청소가 아니고 푸는 거. 아. 뭐 이런 아니, 것도 학생한테 그런 걸 시켰습니까? 저는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저 같은 학생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예. 그 둘이서 맨날 하는 일이 화장실 푸는 거였죠. 그 친구 지금 뭐 합니까? 부산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이렇게 웃으시지만 네. 어린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네. 속상하셨을까. 그랬죠. 근데 저는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뭐 속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죠.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운명처럼 받아들였죠. 네. 어린 시절 그렇게 안동에서 보내시다가 이제 아까 얘기 잠깐 네. 주셨 상경을 하셨어요. 그때가 네. 몇 살이셨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76년이니까 이제 만으로 하면 13살. 13살.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성남에 정착을 하신 건데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네. 그 당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장편 소설 하나 나오죠. 뭐 남들이 다 겪은 일들이니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성남에 와서 우리 온 가족들은 공장을 다니고 동생들은 이제 학교를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네. 어머니는 시장에 화장실 다 짓는 같이 일을 오셨군요. 한꺼번에 네. 했죠. 아버님이 좀 일찍 올라오셨고요. 도저히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성남에서 합친 건데 다들 그때는 뭐 소년 노동자들이 네. 공장에 꽉 차 있었고 하니까 저는 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도 했죠. 네. 그럼 밑에 두 동생도 역시 그래서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공장을 다녔고 또 한 여동생은 중학교를 갔는데 다행히 그러셨군요. 다 그랬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주어진 조건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 다들 그렇게 정말로 사신 죽지 거예요. 못해 죽을 힘을 다해 살았죠. 그러셨구나. 예. 어머님께서 그 봉투를 아. 붙이고 계시는 네. 사진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자투리 시간을 전혀 버리지 않고 뭔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이 아마도 밤에 이제 방 안에서 그 봉투, 예, 맞습니다. 옛날 과일 봉투 이런 예, 거를 예. 집에서 붙였는데 그 사진 우연히 하나 남아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낮에는 뭐 화장실에서 이제 손님들한테 이용자들한테 돈 받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점도 참 제가 마음 아프죠. 40대였을 텐데 그 남정네들 들락거리는 화장실 앞에서 그 이용료를 받는 어머니 또 제 여동생과 둘이서 했는데 그런 일을 밤 10시까지 하시고도 오시면 집에서는 또 그 봉투 붙이시는 거예요. 뭐 봉투도 붙이시고 옛날 노가리라고 부르는 작은 명태. 네네. 그 까는 일. 예, 예. 뭐 이런 것도 하고 마늘 까는 거 참 많이 하셨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셨어요. 정말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그 중에 그 사진이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 시골에 계시다가 이제 상경한 이후로 시래기 때문에 굉장히 참 놀라우셨다. 아, 네네. 시래기가 시장님을 놀라게 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시래기를 지금도 좋아합니다. 네. 그 첫 번째 기억나는, 내 인생에서 기억나는 거는 그 저희 시골에는 먹을 게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그 무를 수확해서 김장을 담그고 나면 무순을 네네. 말린 게 바로 시래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근데 무순을 말린 게 시래기인데 그것도 딱 귀했어요. 근데 제가 성남에 와서 보니까 네. 그 무순을 막 버려놓은 거예요, 길에. 그래서 이 귀한 거를 버려놓나 이래서 저희는 어머니하고 제가 퇴근을 하면 밤에 네네. 그 성호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 가서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무순들 버린 거를 집어다가 저희가 이제 삶아서 볶아 먹고 그랬죠. 아하. 지금도 제가 시래기를 저도 배달시켜 많이 좋아합니다. 먹는데 네. 그걸 아깝게 막 버리더라고요. 근데 무 요새는 맛 쓰고. 절대 안 그러거든요. 아, 요새는 또 그래요? 시래기 귀합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시래기 참 좋아하고요. 시장님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비타민의 보고 그 시래기를 좋아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아닌가. 그 얘기도 해요. 저희 집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서 산삼을 먹었나 이렇게 체력이 좋냐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네. 제가 어릴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뭘 캐 먹었어요. 캐 먹고 예를 들면 따 먹고 캐 먹고 그때 막 산삼도 캐서 드신 거 아니세요? 그 산삼은 제가 못 받고 사실은 네. 뭐 도라지 뭐 네. 더덕 뭐 야.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었죠. 예를 들면 잔대라든지 아. 먹고 안 죽을 거 다 먹었는데 그 지금 보니까요 아주 귀한 보약이야, 보약이 아, 참. 네. 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이렇게 유머러스하시고 낙천적이신 네, 아니, 도대체 지금- 천성이 원래 그러셔요? 아니면은 저는, 본인의 노력이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진짜 믿는 편인데 음지만큼 양기 있다. 그리고 산이 높으면 계곡이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한다고 보죠. 그래서 기회는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면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험한 상황을 제가 이겨나왔기 때문에 네. 그 속에도 기회들이 있는 걸 제가 체험을 알아냈고 네. 또 나쁜 상황도 잘 대응하면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뭐 체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서 나쁜 상황이 돼도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네. 특별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그 시장님께 굉장히 힘이 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시일에 놀러 오는 어린이들을 보면 제가 꼭 장래에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면 뭐 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뭐 선생님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는데 그건 제가 네네. 꼭 한마디 붙여줍니다. 뭐라고 하세요? 귀가 잘생겼는데 예. 귀 때문에 너는 꼭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를 들면 말 안 되는 그 몇 마디 말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서 실천할 수 있었던 네네.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어머님이 저희는 사실은 9남매를 낳았는데 둘은 이제 아주 맞죠. 어려서 네. 죽어서 7남매를 키우는데 어머님이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아서 그런지 제 생일날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머님은 아니라고 오리발 내세요. 그거 아니다. 알고 있는데 나는 네. 확인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는 네. 제 생일이 22일인지 23일인지 헷갈려서 아하. 겉보리 한 대 갖다 주고 네. 전바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점쟁이한테. 예. 물어봐서 저를 23일로 확정을 해주었는데 네네. 10월 23일로. 네. 그때 점쟁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를 잘 키우면 당신 나중에 호강하니까 애 잘 키워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저희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도 거기에 자극을 받은 거죠. 네. 저는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 나는 분명히 네. 잘 될 거야. 예. 나중에 언젠가는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네. 거기다 더하기 요인이 하나 더 있은 거예요. 뭔데요? 어머님이 막걸리 장사를 하실 때 네. 그 술 손님으로 오신 동네 분이 네. 이제 제가 그분 아직도 얼굴이 기억나는데 제 귀를 자꾸 만져보더니 야 이놈이 이게 귀가 부처님 귀네. 응? 귓바비가 커가지고 아주 나중에 크게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한 2번 제가 들은 기억이 네. 있어요. 그 2가지 얘기를 결합을 한 결과 이재명 나는 분명히 뭔가 잘 된다.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어려울 때 가끔씩 저한테 뭐 혼잣말 하시듯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 니 나중에 잘 된대. 귀 봐라 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점쟁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암시 효과가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시험이라는 여러 관문을 거치셨잖아요. 검정고시, 검정고시, 또 대학 진학, 사법고시. 어느 시험의 합격이 제일 기쁘셨어요? 제일 기쁜 거는요.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였습니다. 제 인생의 첫 시험이었죠.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참 운도 좋았던 것이 저는 내 인생이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검정고시 첫 그 시험을 100일 만에 합격했거든요. 근데 영어 시험을 그야말로 찍어서 합격한 거예요. 이거 진짜 신기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제가 공장에 다니니까 또 그때는 이제 군사정권 시절이라 폭력이 많았습니다. 네. 출근한 아이들 쭉 줄 세워놓고 소위 빠따라고 해서 강목으로 엉덩이 때리고 또 퇴근할 때 또 때려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애들끼리 또 권투라고 싸움 시켜가지고 또 구경하고 뭐 이런 걸 해서 참 싫었는데 그걸 시키는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네.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리였던 거예요. 아. 하늘같이 높은 사람이 보니까 네. 고졸자였던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공부를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등록을 했는데 검정고시 학원에 이미 진도가 나가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100일밖에 없으셨군요. 4월에 시험 보고 8월에 시험을 보는데 아. 4월 말에 갔더니 이미 진도가 좀 나가서 네네. 영어는 8월 달에 시험을 볼 때 그냥 과락 당할 각오하고 다음엔 영어만 보면 되니까요. 근데 시험을 보러 갔는데 놀랍게도요. 네. 45점 맞았더라고요. 우와. 그래가지고 다 합격을 한 거예요. 평균 점수 네. 60점이 넘어서. 세상에. 그때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때 진짜 운이 좋으셨다. 진짜 운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예. 확률상 25%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5점 맞는 게 그렇죠. 정상인데 45점을 맞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맞은 거죠. 네. 가족들이 그렇게 우리 다섯째가 저렇게 하나씩 이뤄가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하다 말겠지, 지치겠지 이러다가 더 해내는 걸 보고 나중에는 내 동생이라도 존경스럽고 내 아들이지만 자랑스럽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셨죠. 예. 처음에는 크게 기대 안 하다가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또 대학도 그러니까요. 가고 나중에 심지어 사법시험까지. 그러니까요. 저는 사법시험 합격할 때도 네.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왜요?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아, 혹시 시장님 공부가 제일 쉬우셨어요? 수재들 왜? 힘들었어요. 제가 그 생각 해본 일이 있습니다. 네. 막노동이 힘들까 공부가 힘들까? 공부가 훨씬 더 힘들다. 아, 그런가요? 네, 확실히 힘들고 정말 죽으라고 공부했죠. 유일한 살 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그 이야기 책에 나온 거 다 해봤습니다. 네. 바늘로 찌르기, 졸지 진짜로. 말라고. 세상에. 뭐 집게로 찝어놓기, 아이고. 독서실 바닥에 앞핀 꽂아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찌르기 이런 거 다 해봤는데 결국 찔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힘들게 하긴 했지만 여하튼 조금씩 성과가 있으니까 그러셨군요. 괜찮았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셨어요. 네. 역시. 네. 정치를 한다고 딱 나서셨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 선거 끝나고 보니까 네. 어머니 엄청나게 선거운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시는 모든 분들, 교회, 동네 분들, 친인척, 아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시면서 제 선거용 홍보 모양 하나씩 꼭 찍어드리고 또 그 아픈 다리 이끌고 온 동네를 다니시더라고요. 뭐라고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네, 찍어주세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하지 마시라고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어머니 그 표 안 됩니다. 그거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그 다음 선거 때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하. 못 말리세요. 네. 그건 못 말리십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정치인의 길로 걸어오시면 틈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가족하고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도 쉽지 네. 않으신데 좀 그래 나 이 정도로 효도 비슷한 걸 한 것 같긴 해라는 일은 있으세요? 나름 노력은 했는데요. 네, 네. 정말 잘하려고 나름은 노력했는데 역시 내리사랑이라 불효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슴 아프게 만든 게. 특히 형제 간에 우리가
우애 있게 잘 사는 게 부모들 보기에는 참 좋은 건데 뭐 들으시는 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머니로 인해서 생긴 일이긴 해도 이제 형제 간의 갈등도 있었고 결국은 어머니와 그 형님과의 관계도 단절돼 버렸고 아, 저런. 정말 그 가슴 아프게 많이 한 거죠. 그러셨구나. 자식들 입장에서 효도한 것보다는 가슴 아프게 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올해 87 되셨고 거동 좀 불편하시고 말씀은 어머니 말씀 잘 못하세요. 그래도 아직은 뭐 의사소통은 되시고 제가 어머니 또 가슴 아프게 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이제 연수원을 마칠 때 저는 이제 소위 이제 시민운동, 그 인권운동을 하는 뭐 변호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어머니나 가족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렇죠. 판검사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우리 피나보다 뭐 살 길이 우리 집안에 열렸다. 판검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위 인권 변호사 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겠어요. 말씀 못하죠. 예.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죠. 성적 부족으로 임용이 불가능해서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제가 이제 개업을 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제가 내가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하신 말씀이 네. 그거 다 알고 있었어 그러시더라고. 이게 부모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죠. 아, 정말. 보면 아는 거죠. 부모는 네. 우리의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보통 못 그러거든요. 왜 그러느냐? 도대체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속아주신 거예요. 아, 평생 어머님의- 그랬던 것처럼. 그러셨군요. 뭐 평생 믿어주고 그냥 격려만 했지 이래라 저래라 한 일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자식들을 제가 봤죠. 그래서 저도 보이더라고 조금씩. 네. 우리 자식들 하는 행동이 뭐 거짓말하는구나. 그래도 받아들여지는 거죠. 앞에서 말씀하기 좀 쑥스러운데 언젠가 하고 싶었던 가슴속의 이야기를 편지에 담아주십사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가져오셨습니까? 아, 준비는 했어요. 아, 이 숙제를 그런데 잘해오는 모범생이신데요. 이거 읽을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읽을 순 없죠. 더군다나 어머님께서 직접 보실 수 있는 행운을 가지신 분이라 그래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네. 아, 그래야 되겠네요. 제가 음악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니, 넷째 아들 재명입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경북 안동 산골짜기 방 안에 물그릇조차 얼어터지는 추운 소갯집 부엌에서 우리 남매들 추울까봐 새벽마다 군불 떼주시던 그때를 자식들 입에 거미줄 칠까봐 낮에는 남의 밭일로 밤에는 막걸리와 음식을 파는 힘겨운 삶에 지쳐서 부엌 기퉁이에서 우리들 몰래 눈물 훔치시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행여 들키시면 매운 연기 때문인 척 하셨지만 아무리 둔하고 어려도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남으로 이사 와서는 중학교 대신 출근하는 넷째 아들이 가여워서 아침마다 한 손에는 도시락, 또 한 손에는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공장까지 바래다 주셨죠. 낮에는 집안 살림에 공중 화장실 지키는 고된 노동까지 하셨으면서도 어린 아들이 철야 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는 새벽까지 봉투를 접으시며 기다려주시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합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넷째 아들 잘 키우면 나중에 호강한다고 했다던 그 점쟁이의 말을 되뇌시면서 묵묵히 저를 믿고 격려해 주시던 그 깊은 속정을
지금은 압니다. 제가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고 죽을 힘을 다해 한 발짝씩 나아가 마침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그 따뜻한 격려와 깊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생명의 연원이자 제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그 점쟁이 말대로 제 덕에 호강한 일보다 저로 인해 겪은 아픔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게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도 어머니의 기쁨일 텐데 안타깝게도 벌써 둘이나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를 위한다고 한 일이 어머니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남은 자식들이라도 어머니 마음 다치지 않도록 우애 있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우리 7남매를 길러내신 어머니의 그 깊고 깊은 은혜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을 겁니다.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지금껏 감사 마음 제대로 한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 드려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눈물 나게 이런 걸. 네, 정말 잘 읽으셨어요. 예. 이 정도로 참아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네. 힘드셨죠, 시장님? 네. 너무 제가 했던 일 중에 출연 중에 제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막상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런 프로다라고 아신 거 하고 네. 막상 나와서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가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집안 일 때문에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그걸 또 해명해야 되니까 네. 왜 그래 됐는지 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그 어머니 얘기를 그럴 때마다 제가 사실 눈물 나죠. 좀 살만하니까 아버님은 떠나버리셨고 또 지금 어머니도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참 힘든 상황이라. 그러시군요. 네. 사실 오늘 시장님 곁에서 뵈면서 그 말이 떠올랐어요. 야, 나를 죽이지 못할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네. 라는 말. 지금 뵈니까 로봇 태권브이 같으세요. 강철이니까. 자, 분위기 바꿔서 네. 끝으로 앞으로의 바람, 포부,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제 삶도 아주 유한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후회 없는 삶에는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겠죠. 예를 들면 가족들도 건강하게, 또, 특히 어머니,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거기 더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조금 고통받지 않고, 그야말로 행복하게 또 희망 갖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사실 매우 사적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제가 겪었던, 지금도 겪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는 그 동료들, 그 이웃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부당하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그런 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연말이라 바쁘신데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주셨고 또 어머님께 직접 아들의 심경을 구할 수 있어서 저도 좋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으셨을 텐데요.
시장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믿음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어머님의 말씀을 전해들으면서 정말 묵묵히 지켜봐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이것이 진짜 교육이고 그것을 알아채는 자식들은 세상 그보다 더 큰 에너지를 보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신 어머님, 아버님 지금 곁에 계시다면 정말 따뜻하게 깊은 마음으로 우러르고 감사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